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예전에 그 영상 촬영하면서 그 레저핸들을 하나씩 갖고 좀 필수품인 것 같아요, 회사는. 예. 그 울테라 가이드 모터 그 직수입을 해서, 정수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예,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피싱앤 모터스라고요. 웬만한 그 레저밴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거의 저도 초창기부터 알고 있는, 대표님도 알고 있는 예, 사람이긴 한데요. 그 국립전파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전파 인증을 받은 업체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파 인증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 준비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준비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예,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1000대 이상 소모를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판매를 하시고 또 AS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개인이 직구로 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직구로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가 불량이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아는 지인한테 뭐 어깨너머로 이제 AS를 받는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뜯어본다거나 이제 기본 원리를 모르면 기계가 망가지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울테라가 제가 볼 때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레저밴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 가이드 모터, 예, 울테라 가이드 모터가 있으면 전동형이거든요. 근거리에서 이제 배를 딱 런칭을 할 때 리모컨으로 조작이 돼요. 그러니까 배를 내가 승조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육상에서 예 바다에서 이제 뭐 장난감 다루듯이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런칭할 때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화장실 볼 때, 밥 먹을 때, 그다음 런칭할 때, 그다음에 이제 울테라가 낚시할 때도 굉장히 그 용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어초를 태울 때 어초를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많이 흘러가거든요. 역방향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서서히 그 어초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앙카링을 박아놓고 특정 지역에 라인을 흘려서 낚시하는 방법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시간을 내서 대표님 너무 바쁘셔갖고요. 요새 시즌이다 보니 마리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다 바쁘세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오늘 마침 시간이 잠깐 나신다고 하셔갖고요. 제가 방문해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지금 앞에 보일 거예요. 기계 하나 이렇게 눕혀놨는데 기본적으로 울테라를 사용을 하면서 불량 나는 그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불량 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울테라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그 리모컨 사용 방법, 네, 그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된 업체는 영상 하단부에 보면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간단한 이제 블로그를 관리를 하시거든요. 간단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불량 났을 때 간단한 그 요령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미국 거예요. 미국 거다 보니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립니다. 예, 번역사가 전문 번역사가 붙어도 그분이 이해하는 전문 용어가 우리 일반인한테 전달되기까지는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또 실제로 낚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번역사가 번역하는 거하고 이해도가 다 좀 틀리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호 선생입니다. 자, 울테라 가이드 모터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올려놨고요. 지금 보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S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옆에 대표님 계시긴 하는데 그 이 제품에 대해서 불량이 어떤 부분이 나는지 여기 보면은 그 탁장 위에 뭐 구조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모터처럼 생겼는데요. 이 모터가 어떤 원리인지, 어떤 불량이 생겼는지, 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울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모델이라고 하죠, 흔히. 네네. 그래서 그 자동 모델은 사람이 리모컨으로 이 모터를 전개시키고 다시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모터이기 때문에 자동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네. 그 자동 모델에서 높이 조절을 담당해주는 모터가 바로 이 트림 모터라고요. 네, 트림 모터군요. 네. 근데 이 트림 모터가 사실 울테라의 모든 파츠 중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파츠고, 네네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나오시겠지만 녹 때문에 그러게요. 고착되는 게 이제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새 거고 왼쪽에 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군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수리가 입고되면은 이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네네네.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림 안쪽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녹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베어링, 트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끝단이 이렇게 달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네네. 회전을 고속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이 끝에를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모터 같은 경우에 녹이 주요 문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염분에 의한 부식보다는 네네. 청수에 의한 부식이 더 커요. 그런가요? 네. 의외네요. 네, 예. 염분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이제 샤프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염분이 올라오는 걸 차단해주는 실링이 잘 박혀 있어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실링이 되어 있는 건 일반적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용에 관련된 문제고, 네네네. 사용자들은 보통 갔다 오면은 물 청소를 엄청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네. 세차하면서 뭐 고압 세차율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압이 이제 아무래도 먼지를 잘 날려주니까 네네네네. 염분도 날려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고압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모터가 있는 그 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베어링이 붙어 있는데 네네네. 이 베어링 부분부터 녹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베어링이 굳어버리면 예, 예. 이제 주로 이런 증상으로 전화를 주시는 거죠. 모터가 서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모터가 계속 움직이는데 쓰진 않는다고요? 모터를 이제 전개가 되지 않는다. 전개가 안 될 네. 때. 그러면 뭐 말씀 좀 죄송한데요. 이 트림 모터가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트림 모터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트림 모듈이라고 불러요. 네. 이 안에 보면은 이게 별 렌치로 6개의 뚜껑 볼트를 풀면 네네네.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림 모터가 저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군요. 간단하게 이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네네네. 네. 트림 모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 네네. 잘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을 잘 하는 거고, 네네네네. 이게 베어링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샤프트를 펼치고 접는 거는 어떤 모터인가요? 샤프트를 이제 세웠다 눕혔다 예, 그렇죠. 해주는 모터는 이제 틸트 모터라고 해서요. 틸트 모터요? 예. 네. 대표님,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세웠다 눕혔다 해주는 틸트 모터로. 틸트 모터요? 네. 예. 울테라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측 커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모터에다가 놨을 때 수동으로 탈거하는 오른쪽 부분에 들어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이 제품도 이제 초기 버전에서는 이 뒤축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 보시면 너비가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깨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박살났네요. 이게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쭉 깨졌는데요. 네, 알루미늄 주물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하도 깨지니까 이제 이 뒤축을 강화하면서 이 브라켓도 9버전보다 훨씬 더 강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변경된 2020년도부터요? 네. 네. 대부분 근데 이 틸트 모터가 깨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이제 중요하고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모터가 물에 들어간 상태로 예. 일정 속도 이상을 달리시면 안 돼요, 엔진으로. 이 샤프트가 내려있는 상태로 네. 너무 세게 달리면은, 이거 깨질 수 있다고요? 특히나 60인치보다 72인치 모터를 물에 넣고 네, 달리게 되는 경우에는 더 잘 깨지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신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네네네. 이 뒤축이 깨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브라켓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깨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플라스틱이요? 네, 아무래도 이 전체 모터 자체는 가격대가 20만 원 후반대로 비싸니까 예. 이제 4, 5만 원 선에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네. 변경이 된 거죠, 구조적으로. 여기 깜장색 플라스틱이 깨진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옛날에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접혔나. 그러니까 마음이 성급하니까요. 네. 이게 또 어처를 흘리거나 특정 부분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거 샤프트를 접었나 안 접었나, 이게 좀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주로 잊어버리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샤프트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샤프트만 수동으로 해서 샤프트만 쭉 여기 일자로 90도로 올려놓고 그렇게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좀 움직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 밖으로 올라와 있으면 네네. 부하가 걸리진 않으니까 예. 달리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예, 예. 그것조차도 이제 임시 방편일 뿐이고 네네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접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트림 안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단자 극판이 들어 있어요. 네네네. 이 극판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달릴 때 압력을 받겠죠. 그럼 예. 이 극판의 뒤에 숨어 있는 전극이 있거든요. 전선들이. 아, 네네네. 그게 납땜으로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입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면은 네. 조금 약간 귀찮더라도 그냥 뭐, 그게 그래봤자 2, 3초일 건데요. 그렇습니다. 샤프트를 정상적으로 접었다가 피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모터, 틸트 모터, 그다음에 이게 제품이 어떤 분량으로 들어왔나요? 지금 헤드가 좀 따져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분량으로 들어왔는데요. 메인보드요? 네, 메인보드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장이 나요. 네네네. 근데 일단 링코 타사에서 이제 권장하는 배터리는 그 우리가 소위 많이 쓰는 딥사이클 배터리가 이제 권장 배터리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의외네요. 이제 소비자들은 그 딥사이클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무거워서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파워뱅크를 제작을 하셔서 예, 예. 들고 다니시는데 네. 그 파워뱅크도 사실은 이제 전압이 높죠. 권장 전압보다도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네. 문제가 기본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작은 모터를 큰 배에 설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프로펠러가 10단 이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네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예. 고전압 상태에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주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메인보드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동안 1회는 무상인 보증 정책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파손 침수 메인보드 3종을 이제 메인보드를 제외시킨 이유가 예. 소비자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딥사이클로 직렬로 연결해서 그 암페어를 맞추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좋고 이상적이지만 네네. 그게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기가 참 어려운 배가 많잖아요. 네네. 육상계류 하시면서 이제 가정집 옆에다 220V를 꼽을 수 있다면 예, 예, 예. 그러면 딥사이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들고 이동해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네. 당연히 파워뱅크를 써야겠죠. 아, 그렇군요. 다만 파워뱅크를 쓸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배에 맞는 적절한 스펙의 모터를 네네네. 장착을 하는 게 메인보드 이제 고장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치고 이 모터 자체가 울트라 모터 자체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10단계가 메인인데 10단계부터 너무 과부하게 걸리게끔 제품을 쓰면 안 좋다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커넥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미국 앤더슨사에서 나온 방수 커넥터인데 네. 이 제품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가는 또 다른 배선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 배선을 어떤 배선을 선택하느냐도 이 과부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선 같은 경우 실리콘선 네네. 10게이지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10베이지요? 네, 10게이지. 10게이지? 보통 네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숫자 10과 AWG 알파벳을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네, 그 선이 지금까지는 가장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이제 그렇군요.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예. 저기 연장선이 그러면은 그 캡을 열고 꽂을 수 있게끔 돼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커넥터 자체도 앞놈과 숨놈이 존재해서 네네네. 네, 이제 반대쪽은 실리콘선을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울트라를 아무래도 이제 연분이 많은 바닥에서 쓰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세차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세척은 사실은 염분은 어느 곳에나 묻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염분이 부식을 일으킬 만한 곳을 우리가 기름칠을 해서 네네. 관리를 해주면 보다 모터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청수 세척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청수 세척을 할 때 네네. 물을 충분히 빼주셔야 되는데 예, 예. 이 기계적인 구조를 모르시니까 물이 어느 방향으로 빠지는지를 보통 모르세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우선 갔다 오시면 마른 걸레로 네네. 간단하게 묻어있는 물기를 닦아주시고 예. 그리고 필요 부위에 기름을 도포한다. 기름이요? 네. 기름이면 네, 어떤 기름이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경우는 선박용품들은 우리가 양털류 플루이드 필름을 많이 쓰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거 봤습니다.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네. 녹제거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3, 4개월에 한 번만 도포를 해주면 되는 형태라서 네. 귀찮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울테라를 보시면 스텐으로 된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틸트 모터에 있는 스크류 부분, 네네네. 그리고 여기 조향 쪽으로 보시면 예, 핀류, 쓸모없죠. 예. 네, 이런 스탠드, 네네. 스탠들에다가 조금씩 도포해서 네네. 이 양털류를 뿌리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하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네네네네.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지글지글한 게 끝나면 마른 수건이나 물티슈 같은 걸로 한 번만 살짝만 닦아주시면 네. 얘가 이제 충분히 스며든 상태로 오래 유지가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도포를 하셔도 예, 예.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나사선 이 안쪽에다 뿌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사선 안쪽에다 뿌려주시면 더 원활하게 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민물 세척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탈거할 수 있으면 귀찮더라도 탈거를 해서 디테일하게 좀 뿌려주면 좋겠군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터가 다 서지 않고 네네. 어느 순간에 탁 걸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이 핀 부위에 예. 이 핀 부위에 그리스가 제대로 도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 그리스가요? 이게 본체 그 홈에 정확하게 딸깍하고 껴져야지 네네. 모터를 완전히 세웠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네네네네. 그 부분이 마찰이 너무 심해지면 안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저 부분은 갔다 오시면 그리스를 소량씩만 도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아, 일반적으로 세척만 하면은 뭐 쓰는 데는 만능인 걸 알고 있었는데, 아,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불편한 사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이제 모터 에러가 생기면 이게 초기화하는 레저인들은 파워를 껐다 켜고 버튼을 3번 누르면 초기화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만 있는 건가요? 그 경우에 따라 약간 틀리겠지만요. 우리가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게 결국에 높이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울테라가 접히지 않는다는 건 모터가 물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예.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그랬을 때는 트림을 리셋해줘서 예. 이 모터를 끝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자, 트림 모터를 리셋한다는 건 무조건 모터가 물에 들어가 있는 전개 상태일 때만 시행이 가능해요. 아,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모터가 물에 서 있을 때 하는 방법도 간단한데 네네. 서 있다면 예. 이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딱딱딱 눌러주시면 네네. 모터가 자동으로 끝까지 올라오게 돼요. 예.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그 펴져 있을 때만. 펴져 있을 때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모터도 어쨌든 가능하니까 예. 간단하게 또 다른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 가끔 가다가 네. 트림이 메인보드와 연결이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그건 대부분 이제 안에 단자 부분이 망가져서 실제로 고장이 일어났거나 네네네.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중에 배터리 선이 나가버려서 예. 이제 링크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네네. 물론 그 부분은 좀 드문 케이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트림을 메인보드랑 다시 링크를 시켜주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트림 관련된 거는 다 대부분 이 메인 전원 스위치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 메인 전원 스위치를 예.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예. 켜면서 길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떼지 않고. 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불과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가 초록불이 전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링크가 완료가 됐다라는 표시예요. 예. 근데 이 상태를 하셨는데 빨간불이 깜빡이면 네네. 그건 링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는 트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예.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바다 위에서 예. 이렇게 다시 트림 리셋을 하셨는데 예.
빨간불이 깜빡인다면 네. 수동으로 접어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뭐 귀뚜라미 소리가 나더라고요. 띠디딕 하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링크를 했는데 초록불이다. 네네. 그럼 바다에서 리모컨으로 얼마든지 다시 링크가 돼 있으니까 네네.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샤프트가 내려가고 에러가 났을 때 파워를 껐다 키면서 그 버튼을 여기 놓지 말고 그 상태로 한 몇 초 정도만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변화하면서 링크가 다시 된다. 네, 그런 얘기시죠. 초록불이면 초록불이요? 링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